이제는 방금은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를 본 거고요. 이제 나머지 공급 시기 볼게요.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다 나오니까. 자, 일단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재화, 용역 말고요.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 회계하고 똑같아요. 원칙이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재화를 인도했을 때. 자, 재화를 인도했을 때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있죠.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하다라는 건 부동산이잖아.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니까.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부동산도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현실에서는 쓰죠. 맞죠? 건물 인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인도를 해? 잡아서 들어 넘겨야 돼. 그 인도예요. 근데 부동산을 여러분 인도할 수가 없죠. 들어서 어떻게 넘겨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열쇠 같은 거 넘겨준 날. 아시죠? 그냥 인도일인데 그 부동산은 인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여기보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요. 자, 암기. 자, 암기. 보시죠. 자, 일단 여기 여러분들 장기 할부 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설명드리면 다 용어를 세법 용어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불러요. 그렇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완성도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배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었을 때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이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완성되면 얼마 받고 이런 것들 다 합의를 해요. 그게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걸 완성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재부연 설명되지 않고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24시간 내내 파는 거 있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 그죠? 전기도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금액이 워낙 크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시기를 어느 한 날짜로 봐버리면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공급 시기에 딱 어느 한 날짜라는 거 그날 그 세금 다 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장기 할부부터 계속적 공급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나누어서 때려버리겠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어서 때리냐? 받기로 한 날이 있겠죠. 받기로 한 날마다 그 금액만큼 찔끔찔끔 때리겠다 그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자, 요것도 최근에 좀 내고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가공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만들어줄 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옷을 만드는 업체예요. 제가 옷을 가공하는 업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거나 아니면 원단 일부 넘겨주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을 덧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옷 넘겨드려야죠. 이해되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가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왜냐면 제가 저의 자재를, 가공한 사람이 자재를 부담했죠? 그럼 그건 여러분들한테 완성품을 넘긴 거예요. 옷이라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감을 저한테 다 주셨어요. 옷감을 다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가공만 했어요. 그럼 그때는 가공이란 행위만 한 거죠. 그럼 그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안 낼 것 같은데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요 자재를 부담했냐, 가공하는 놈이 주요 자재를 부담했으면 그건 완성품 넘긴 거니까 재화고.
알죠? 가공한 사람이 주요 자재를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용역만 한 거니까 그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재화니까 여러분들한테 인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가공을 완료하였을 때 이렇게 장난칩니다. 알죠? 가공을 완료하였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 풀 거예요, 곧. 알죠? 가공된 재화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조심.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입니다. 여러분 무인 판매기가 자판기라고 했죠? 자판기는 언제가 공급시키냐면 돈통에서 돈 꺼낸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없어 보이죠? 돈통에서 돈 꺼내는 때. 그래서 제가 실제 이 세법 공부할 때 요 문구 되게 이뻤어요. 현금을 인취하는 데 얼마나 이뻐요? 이쁘지 않나요? 인취. 막 돈통에서 돈 꺼내는 때 이거보다 인취하는 때 이렇게 하면 좀 전문가처럼 안 보이나? 시험에 이렇게 내요. 인취하는 때. 알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자, 조건부 판매인데요. 자, 조건부 판매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반에서 10등, 제 친구 중에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워낙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제 친구 까는 거 맞습니다요. 친한 친구입니다. 걔는 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걔가 반에 26명이었는데, 반에서 거의 20등 그쪽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특히 저가, 중고등학교 때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거의 무전기가 생긴 거? 애니콜인가 해가지고 무전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받을 때 막 이렇게 무전기 교신하는 줄 알았어. 그거 진짜 탱크폰이라고 해가지고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요. 알죠? 몇 개 없었거든. 한 반에 한 두 명? 중학교 때? 조선시대 사람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 설명하려고 그랬지? 조건 판매. 맞아. 자, 그랬을 때 걔가 워낙 공부를 못하니까 걔를 어떻게 꼬셨냐면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 테니까 반에서 10등 이상만 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열심히 하더라고. 조건이 내 거니까. 그래서 진짜 9등 들었어, 9등. 그래서 스마트폰 샀죠. 스마트폰 받았죠. 그게 조건 판매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건 성취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는 야, 이 기한이 지나면 그때 팔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치 너 성년 되면 독립시켜줄게 요거잖아요. 기한, 조건부. 맞죠? 그럼 기한이 지나면 너 성년이 되면 독립이다라는 건 그 기한이 지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기한이 경과.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은 여러분들 세무2급 실기 대비하기 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세무2급 실기예요. 그거하고도 관련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요 수출. 자, 우리 원칙은 선적일의 환율 썼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메인 매출 좀 입력할 때요. 왜 그러냐면 선적일의 환율이 명확해요. 그날의 환율이 명확해서 우리나라 돈을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외국의 사업자하고 거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계약금부터 줄게. 돈 먼저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워낙 친한 업체면. 맞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외화로 받겠죠? 외화로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돈을 환전하겠죠, 환전. 맞죠? 그럼 그때는 우리나라 돈이 더 명확하죠? 선적하기 전에 대가를 외화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환전한 거예요. 그럼 환전하는 날에 환율 곱해가지고 환전하겠죠? 맞죠? 그럼 그때는 우리나라 돈이 명확하니까 그때는 환전일로 갑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거 여기. 중요해요. 세무 2급 실기에서. 그래서 원칙은 선적일.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가 환전입니다. 환가하면 환가일로 갑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선적하고 환가하면 선적일로 가요. 이전에 선적일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둘 중에 빠른 날. 선적일하고 환전일 중에 빠른 날. 이게 결론. 이전에 환가하면 환가일이라는 건 이후에 환가하면 선적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죠? 둘 중에 빠른 날에 환율 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요. 요건 실기와 관련된 세무 2급 지금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수입
최근에 냈었어요. 우리 수입은 세관장이 과세한다라고 했죠. 그럼 세관장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세 걷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알죠? 뭐냐, 관세를 걷는다라고 했죠. 그럼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규격 어떻게 되고 몇 킬로그램이고 수량은 몇 개고 이런 것들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관세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를 했다라는 걸 허가해 주는 게 수입신고 수리입니다. 그날로 갑니다. 그날로 외워주시고. 자,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론 문제. 공급식이.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359는 아니고, 351. 교재 351. 네, 13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3번. 자,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찾으래. 옳지 않은 거. 자, 동그라미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이나 외상 판매, 아까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이 원칙. 근데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했었죠.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체하는데. 맞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조건부 판매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거 맞아요. 여러분이 좀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지나? 이건 기한부 판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반품 조건부 판매, 특히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반품 조건부 판매죠. 그 밖에 우리가 조건부 판매, 반품 조건부 있잖아요. 그럼 반품은 언제 안 돼요? 반품 기한이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반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품 조건부 판매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보이시죠? 이렇게 네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 아니죠. 여기 있죠. 여기 아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359.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359페이지 14번이에요. 359페이지 14번. (359페이지) 14번. 이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 맞아요. 자, 왜냐면 일단 1번은 딱 똑같죠. 그러면 똑같죠. 그 다음에 2번.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 요게 직수출. 그죠? 그 다음에 중개무역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중개무역이 제3자 무역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미국에서 파는 거. 알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선적일로 가요. 알죠?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는 걸 기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백신 같은 건 비행기로 실어 날랐잖아요, 여러분들. 맞고. 동그라미 3번은 완료된 때, 가공이 완료된 때는 용역의 공급이고요. 재화의 공급 인도일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